이번 주 일요일 첫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판세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변수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불리한 여건에서 막판 역전을 노리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번 주 일요일 첫 TV 토론회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자, AL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보시죠. 판세를 바꿀 마지막 변수, 18일 TV 토론회에 사활을 건다. 자, 이재명, 김문수, 그리고 이준석, 권영국 이렇게 네 사람이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 약 2시간 동안 첫 TV 토론회를 갖습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는 큰 실수 없게 조용히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일 테고 김문수 후보와 또 나머지 두 후보들은 어떻게든 이 기회를 살려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아마 삼권 분립 훼손이 우려되는 민주당이 사법부 흔들기를 공격의 포인트로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역사상 유례 없는 독재자라고 날을 세우면서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역시 연이틀 사법부를 향해서 깨끗해야 한다라는 압박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두 후보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책임을 묻는 건 너무 쉽지요. 내란 수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내란을 획책하고 실행하고 있는 이 3회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범죄자가 법관을 특검하고 범죄자가 법관을 탄핵하는 이런 핵에 망치간 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히틀러도 공부해보고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레닌 뭐 다 공부를 해봤는데 이런 거는 공산국가에도 없고 해도 너무한다고. 대한민국은 단 민주공화국이죠.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이죠. 깨끗해야죠. 깨끗한 손으로 해야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셀프 면제 5대 악법부터 공포해서 자신의 범죄를 지울 것이 명백합니다. 자, 저런 식의 목소리들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법안들은 이러합니다. 4개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그리고 조의대 특검법.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못하게 하는 법안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특히 이재명 후보의 죄를 물을 수 없게 만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 의견도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국민들께.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하느냐 아니면 안 받아도 되느냐.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60%. 받지 않아야 된다. 중지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37%. 오차범위 밖에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높다. 23%포인트 차이가 난다라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론에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를 포함한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 면소법이라고 불리는 그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관섭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현재 이재명 후보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어떤 형식의 무슨 일을 자행해도 대통령이 이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 정도의 어떠한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저런 행동들이 사실은 이게 다른 선거 같으면 네. 이건 뭐 여론조사에 엄청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거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지금 있어서는 안 될 상권 분리를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거 상관없이 일단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민주국가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대법관을 갖다 탄핵하고 특검을 하려고 하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특검하려고 합니까? 더군다나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법까지 개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본인들은 이제 뭐 이렇게 해도 대통령 당선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당선되고 나서 어떠한 후속 조치를 미리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입법 독재라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네. 범죄자가 오히려 경찰, 검찰, 판사를 몽둥이 들고 쫓아다니는 그런 판국이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저런 행동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 있는 것은 국민밖에 없는데 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탄핵일지 이런 것들이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렇게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을 해도 네. 국민들은 오히려 윤석열보다는 이제 민주당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죠. 윤주진 위원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삼권 분립, 그러니까 이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권력과 사법부의 권력이 사실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라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아무리 대통령이 국민의 직접적인 선출된 그런 정당성이 있는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사법부의 법의 논리에 의해서 얼마든지 유죄 판결을 받고 출마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정말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 거의 총통형 대통령제로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말씀들을 말씀대로 정말로 이것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평상시 선거 같았다면은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뭐 지지율 한 10%포인트 하락은 당연히 감수할 수밖에 없는 역풍을 불고 왔을 텐데 지금 현재 우리 정치권이 뭐 윤 대통령 탈당이라든지 네. 이런 더 소모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 더 중차대한 본질적인 우리 체제의 정통성을 흔드는 문제들이 가려지고 있어서 네. 국민들의 판단에 좀 더 큰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록 대변인. 일단 이번에 이제 사법개혁 논쟁이 촉발된 근본적인 이유가 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법원의 이 비정상적인 어떤 이 대선 개입 시도 뭐 이런 부분들이 이 사법부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었고 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또 많은 국민들의 뭐 표현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일부 좀 부적절하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네. 그 하나하나의 사건 이 그 법률안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각각의 법률안의 그 개정 이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 그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다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위한 법률이다 이런 식으로 뭐 위인 설법이다 이런 식의 공격은 그냥 그 정치적인 정치 공세가 그런 그 수준이 훨씬 강하지 이 구체적인 내용을 그 짚어보면 다 필요했고 이제까지 그런 방향으로 법 개정들이 되어 왔었던 부분이다. 지금 이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 사법부가 스스로에 대한 자정 능력 이런 부분들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지금 사법부 안에서 먼저 논의되어야 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깨끗한 법정이라는 이 발언은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대선 전에 법사위에서 추진할 그런 방침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특검법 혐의, 대법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연구관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 계엄 관련 내란 행위 가담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추진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건 좀 팽팽합니다. 해야 한다, 하지 않아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46대 44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한 그런 상황입니다. 임성호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아무래도 저 찬반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치적인 이슈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자 그리고 그 반대에 있는 지지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반영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앞에서 저희가 봤듯이 형사소송법 개정 자체에 대해서 당연한 명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라는 이름을 빼고 물었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형사재판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네. 답변을 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국민들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지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사유도 방금 자료화면에서 봤듯이 네. 뭐 다른 거는 차치하더라도 계엄과 관련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은 저는 좀 민주당이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그 당시에 그걸 내란이라고 표현한다 하더라도 내란 행위에 가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네. 여러 가지 뭐 형소법 개정이라든지 법을 개정하는 모습들 아까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렇게 필요한 법안들이라고 생각하셨으면 네. 왜 탄핵과 계엄 국면 이전에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았죠? 계엄과 탄핵 이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마침 우연스럽게도 민주당이 다 같이 갑자기 그게 필요하다고 느껴가지고 갑자기 개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네. 저희가 많은 문제점을 알게 됐다. 그래서 그렇게 보일지라도 조금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걸 가지고 지금 저희는 정말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와서야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활용해서 개정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에 국민의힘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법원을 직접 찾아서 민주당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삼권정학 독재정치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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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 왜곡 판사 처벌법으로 응징하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이재명 면제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기획입니다. 본인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법을 바꾸고 판사도 바꾸고 특검도 하고 청문회도 하는 것은 바로 조폭 깡패 정치입니다. 범죄자가 본인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사법부를 살해하고 헌법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신성불가침의 존재다. 이재명은 신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 후보가 선거를 준비하면서 영입한 인사들조차도 이 조희대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표를 깎아먹고 있다. 대단히 자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석연 전 법제처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저는 처음부터 안 나올 줄 알았어요. 하나의 정치 공세로 보고. 그 특검법이나 탄핵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자제를 해야 한다고 봐요. 뭐 그렇게 안 해도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이제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전화 이제 그 강금실 저 선대위원장 당 지도부하고도 좀 지나치다는 의견도 전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그 발의 자체가 보류가 됐습니다만 어제는 이제 발의돼 가지고 법사위는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자, 저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그리고 앞서도 그 조희대 특검법에 포함된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봐 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들은 뭐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부분은 조금 많이 벗어난 것 아닌가라는 지적들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저 첫 번째 당내 우려의 목소리는 뭐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서 실제 추진 일정은 아마 지도부, 뭐 선대위 차원이든 또 대선 이후에 이제 여러 일정을 갖고 이제 조율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지금 국민의힘 아까 의원님들 대법원에 가서 저렇게 집회하실 때인가요? 지금 선거 국면이잖아요. 이 상황을 한번 실제 현장에 나와서 국민들을 만나보시면 네. 저 주장이 저렇게 당위적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난 3년 내내 범죄자 프레임을 갖고 왔지만 총선에서 완패했습니다. 네.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지지율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이 정권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정치 탄압 무리한 기소를 했고 사건이 그렇게 진행돼 왔다는 상당한 또 국민들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의 무죄법이다 이런 정치적 주장이 그다지 먹히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을 유세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국민들에게 이 대선에서 자신들이 뭘 보여줄지를 그런 걸 해야 될 때 지금 대법원에 저렇게 우르르 몰려가서 하고 있다. 저는 납득이 안 되는 정치 행보고요. 잘못이 있다면 나중에 국회에서 국회 입법으로 따져서 국민들을 설득하십시오. 그 과정이 필요한 거지 지금 저런 정치 행보는 적정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법 개정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꼭 이재명 후보의 면소를 받아내기 위한 그 목표로만 가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대선 직전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9일 만에 해버렸습니다. 네. 대선이 끝난다고 했을 때 84조에 대해서 대다수가 재판이 중지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대법원이 이번에 했던 5월 1일의 판결을 보면 계속 밀어붙일 경우에 그에 따른 국정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여전히 민주당이 해결 방안을 이 플랜 B, C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만약에 대법원이 이런 방식으로 무리하게 정치나 이후에도 이렇게 개입하려고 한다면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는 명분이 있다라고 해서 밀어붙인다고 하면 당선된 대통령의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후보를 무죄를 만들고 말고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이 문제가 대선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하려면 민주당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준비되는 것이지 뭐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한 어떤 보복 내지 뭐 이재명의 뭐 무죄를 위한 어떤 정치적 장치 이렇게 접근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